네, 매주 화요일 아침이면 이분들이 찾아오죠.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한번 깨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청정시대인데요. 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김재섭 전 의원이 강추하고 있는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당협위원장 모셨습니다. 정치학 박사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예, 아직 박사는 아니고요. 8월에 이제 졸업 예정인 후보생. 아, 그러면은 논문 통과 다 되신 거예요? 네, 이제 다 끝나고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박사 수료만 지금 몇 개 하고요.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분 어떤 좀 날카롭고 좀 서로 간의 의견을 조금 강력히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시간 한번 돼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변인 추가로 임명하고 뭐 정무보좌역, 기획실장 등 아주 지금 인선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 또 우리 현재 당협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막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준석 대표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사람들 4명, 당협위원장 4명 징계하겠다, 검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곽 위원장님. 예. 네,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께서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시게 되면 이게 원만한 방향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그럼 봅니다. 그때까지는 징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정도 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조직 강화 특위에서 뭐 일정 정도 징계를 내리는 뭐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좀 빠른 입당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유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물론 지금 당 지도부가 당내 후보군에 한해서 자유로운 지지를 권고한 상황에서 당 밖에 있는 유력 주자의 캠프에 이제 합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좀 캠프 인선을 입당 이후로 조정을 한다든지 사전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든지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다만 이제 범야권이 일치단결을 해서 정권 교체를 달성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고 윤 전 총장께서도 이제 국민의힘과의 공통분모를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만큼 지금 발표된 인사들이 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의 그 입당을 전제로 하고 미리 좀 움직인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국민의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사실은 이제 요즘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빨리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힘을 좀 얻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지다가 어제 갑자기 후원금 그냥 완판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는 아 이거 역시 나의 잠재력은 대단하네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뭐 내가 지금 왜 들어가지? 이런 생각할 것 같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경 부대변인님. 어제까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된 거 보면은 우선은 뭐 치맥 회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뭐 8월이니 무슨 몇 월이니 입당을 한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제 윤 전 총장이 저녁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생방 도중에 이제 제가 생방 도중에 그 방송을 그 영상을 그 편집한 걸 보니까 뭐 입당해야지 하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제가 뭐 성대묘사를 못하겠는데 이렇게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네. 또 대변인도 입당 시점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실수가 너무 많았잖아요. 특히 뭐 120시간의 노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뭐 광주 아니 그 대구 밀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는 입당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입당은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거는 생물인데 아직 윤 전 총장이 그게 정치가 생물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윤 전 총장을 출입했던 이제 기자분들한테 얘기를 네네. 들어보면은 이제 이거는 정말 사적인 표현입니다. 윤 전 총장께서 눈이 변하셨다. 한마디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뭐 변했다는 표현보다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했긴 했지만 뭐야, 지금 노골적인 그런 표현이? 솔직히 눈이 말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좀 표현을 네. 했었는데요. 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윤리위가 지금 국민의힘에 윤리위원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저는 저희 민주당 쪽에 윤리위원장이 누군지는 솔직히 모르는데요. 네네네. 아니 이걸 징계하겠다 해서 윤리위원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아봤더니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통해서 윤리위원장을 하고 이제 그 당대표가 임명해야 되는데 아직 최고위 과정에서 이거를 거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준석 최고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얼마 전에. 내가 나이가 어려서 이런 건가? 한마디로 중진 의원들이 약간 견제하거나 좀 눌림을 받는 듯한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인기가 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당이 아닌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가서 지원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당협위원장이 가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당대표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순차적으로는 당연한 얘기를 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우리 이경 부대변인 지난번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시면서 윤 전 총장 이제 말실수 얘기를 사실 하셨는데 또 본인 얘기도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경 부대변인도 네. 지난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 두 아들 입양 문제 관련해서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그냥 좀 그분들을 뭐 좋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얘기가 났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들 둘이 발끈해가지고 더 얘기해라 이러니까 좀 이상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입양 가정과 저도 무관하진 않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 가족사를 밝힐 필요는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입양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소규모로 이거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 이런 얘기를 제가 페이스북에 썼더니 야, 넌 누구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가정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너무 외부에 말하는 것도 아이가 허락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선거에 이거를 너무 활용하는 모습이 다른 입양 가정에서는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을 찬성하고 난 공개하겠다라는 가정도 있지만 가정 내에서는 찬성하지만 이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이가 원치 않아서 입양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가정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설명이 좀 길었고요. 그 당시 방송에서는 제가 좀 부족했었고 표현에 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네, 제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 너무 이용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는데 이게 약간 와전되고 이렇게 됐나 보네요. 자, 이제 어쨌든 그 부분은 해명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좀 보고요. 어쨌든 그 곽관용 위원장은 성함이 특이해요. 이름이 관용이에요. 관용을 베풀어라 이런 건가 봐요. 네, 뭐 그런 뜻 쓰고 있습니다. 한자는 다르긴 한데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이낙연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이 두 분이 사실은 경선 과정 거치면서 별로 관용을 보이지 않잖아요, 상호간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백제 발언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예, 뭐 이 다른 당에 관련된 논란이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백제 발언 관련해서 네네. 소속 정당을 떠나서 이 해묵은 지역주의 논란이 다시 떠오르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제 우리 정치가 지역도 넘고 이념도 넘고 네. 이제 세대까지도 뛰어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시대 수준의 네. 논쟁이 다시 네. 점화되는 것은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죠. 아니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교과서적인 말 아니에요?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민주당이 저는- 이렇게 나오는 게?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란을 일부러 키우거나 오래 끌지는 않았으면 아, 좋겠습니다. 역시 청년들은 대한민국 그렇군요. 정치 문화 성숙을 위해 좋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호재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랬는데 청년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아예 이거는 옳지 않구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옳지 않으니까. 뭐 일단은 저는 이 전장 자체가 지금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개인의 인신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조그만 표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가고 있는데 네. 좀 이 전장 자체를 그 정책 대결로 옮겨가는 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저희 당도 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경 부대변인님, 이게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예전에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그 두 분이 싸울 때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조금 비판하는 모양새들이 많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당원 대부분이 호남인데 이제 호남의 민심을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백제 논란 이렇게 꺼내면 그게 사실은 뭐 그런 취지였든 아니었든 간에 이렇게 이용될 거라는 거를 이재명 지사가 몰랐을까? 이거 좀 지금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백제만 좀 빠졌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역사에서 5천 년 역사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을 때도 충청권의 힘이 합쳐졌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낙연 후보가 그때 당시 이제 당 대표였을 때.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 기반을 둔 후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중심으로 통합을 기원하는 그때는 그런 메시지를 냈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염원을 했던 부분이 이상하게 백제라는 단어가 하면 들어가면서 이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그 대변인이 호남 불가론이냐, 호남 불가론이다. 라고 이렇게 좀 메시지가 논평이 나왔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호남 불가론이 아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 그 워딩을 풀 워딩과 음성을 다 공개를 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지금처럼 야 그래 백제는 좀 너무하지 않았냐라는 것과 그 두 번째로는 뭐야 호남 불가론은 아니었네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어제 이낙연 후보께서 하신 얘기가 맥락이 무엇이든 지역주의 소화는 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품격 있는 분이 너무 궁색하게 변명하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고, 또 이재명 후보는 약간 공격적인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그냥 진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랬어요. 본인이 불안하다고 보이는 것은 뭔가 계속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불안해 보이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불안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것이 아마 그런 이미지와 덧대어서 좀 더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 잠잠해지고 서로 그 검증은 하되 이렇게 도가 지나친 네거티브는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당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지사 측에 지금 후보 측에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 저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맥락을 보면 김두관 후보께서는 또 이 떡 주고 뺨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이게 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네. 이낙연 후보께서 가진 다른 장점도 많을 텐데 덕담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굳이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 자체가 저는 좀 구시대의 사고방식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자꾸 빌미를 잡히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호남 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감이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 또 새로운 유권자들에게는 그다지 건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딱 이상하게 이게 재밌게 된 게 6명의 후보잖아요. 근데 박용진 후보, 전라도죠, 그분이.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또 정세균 후보, 다 전라도 분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경상도 쪽이에요. 추미애 후보 경상도 쪽이에요. 김두관 후보 경상도 쪽. 딱 3대3으로 이게 딱 갈리고 각각의 워딩들이 지금 본인들의 지역색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또 사실 나오고 있어요. 워딩도 좀 3대3으로 네, 나눠진 네. 그런 것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지지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박용진 후보는 1등을 공략하고자 나오신 분처럼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지역을 네. 떠나서. 네. 이낙연 후보는 당연히 2위고, 지금 윤석열하고도 1대1 구도에서 본인이 또 이기는 것이 나온 다음에 훨씬 더 강세로 좀 전환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후보께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과열되는 것을 좀 누르고자, 그러니까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일 때 이미지하고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은 지역으로 나눠졌지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순위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세균 후보께서도 당초에는 3위셨죠. 그런데 이제 좀 점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까지는 3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리고 3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좀 생각을 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제가 또 어느 한 캠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네. 좀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네.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싸움에서 지금 승자가 뭐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낙연 후보가 매우 지금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에 계속 파죽지세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요즘 5주 경선 연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들 나오면서 공격하면서 사실은 나머지 후보들이 다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됐어요. 이제 2등 싸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후보 상승세가 지금 거의 꺾이고 정체되어 있어요. 좀 있다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뭐 몇 번 더 지지율은 출렁출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무슨 비전이나 네. 정책에 관련된 그런 어떤 발언 내지는 국민들의 평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가십거리에 네. 그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이제 판단하게 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뭐 계속 다이나믹하게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은 저는 각 후보들도 기대하는 모습이실 것 같은데요. 긴 네. 레이스니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는 지지율이 조금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문자 폭탄 때문에 지금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러거든요. 문자 폭탄 도대체 뭐라고 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경부 부대변인. 저는 못 받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후보 얘기 나올 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문자폭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그 동안에도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뭐 지사죠. 그 개인적인 연락이라든지 SNS 상에서 그런 것을 모두 다 받고 답장을 하고 이 본인이 부분에 일대일로 다 대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 그리고 그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이제 후반에 주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글을 본다 하더라도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본인은 아무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그러니까 국회 의결 권한이 전혀 없는데 본인에게까지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거 보면은 많이 답답하셨던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최근의 문자 폭탄은 아마 그 건으로 문자 폭탄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문자 폭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분이 한 것도 아닌데. 자, 좋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고 이거 꼭 해야 돼서 여쭤볼게요. 김경수 경남지사 그 드루킹 댓글 공모 유지 확정 관련해서 야권에서 지금 공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다, 연루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데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막 정말 이렇게 세태 전환을 빨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문 대통령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가 검찰총장 하고 있던 그 타임에는 하지 않아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본인께서 어쨌든 서울지검장 계실 때 뭐 이렇게 수사가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거랑 무관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과도하게 뭐 비판을 하는 건 저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상식적이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한 거다 대통령 연루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제기할 때마다 이 무조건 이게 대선 불복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는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당선 여부랑은 별개로 심각한 부정이 발생한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 정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선거법 위반은 어쨌든 무죄가 나왔으니까 뭐 선거 자체 가지고 자꾸 뭐라 할 수 있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 또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네.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분 자체가 그런 불이한 일에 그 공모에 가담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 부분 유죄가 났으니까요. 그 부분은 크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대통령이 사과해야 생각이었고. 된다? 예. 근데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는 이게 드루킹 없어도 어차피 당선될 선거였다. 막 이런 논리는 전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논리라기보다도 그때 그 2017년도 탄핵 국면 이후잖아요. 그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그때 당시 후보를 상당히 높게 지지를 하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댓글을 굳이 조작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재판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네네. 민주당에서도 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좀 거론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 본인이 억울함이 좀 있음을 호소를 하고 네네.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재판 결과에 별개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별개로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대통령을 지금 말끝마다 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데 네. 마치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은 본인이 대통령급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네, 네.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하나가 있고 네. 또 꼼수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까지는 기승전 반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지율이 유지가 됐지요. 네. 그래서 그 꼼수를 계속 이용하면 본인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꼼수로 이거를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드루킹 유죄 확정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이제 나서서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당시에는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침묵해서 청와대 눈치 봐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행동이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그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또 당내 얘기라 좀 조심스러운데 네네네. 이게 특히 홍준표 의원께서 이제 최근에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계신데 네네. 저는 결국 이게 윤 전 총장의 정통성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 주자로서 예상 가능했던 그런 전략으로 봅니다. 근데 역시나 그 특유의 좀 강한 표현은 향후에 이제 야권 통합의 과정을 감안할 때 다소 좀 이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정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그냥 이거 죄송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네. 윤석열 전 총장 좋아하십니까? 뭐 예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한테 좋아하냐고요? 네.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네, 청정시대 오늘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이경찬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전 그리고 곽관용 당협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내용 관련해서 주신 의견들 많은데요. 지금 제가 읽어드리긴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서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1+10입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